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총 5가지의 문자인데 1월 15일 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날 보낸 또 다른 문자에서 대통령과 전화 좀 해봐라. 대통령이 내심 기다리는 눈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보낸 문자에서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에 비방하는 일 들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장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네. 댓글팀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남겨놨던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여사 댓글팀 이러면은 댓글 공작 사건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가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이었고 예. 만약에 이것이 어떤 내용,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의 특징은 예. 이제 문법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예. 최재형 문자에서도 보면 나오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 예. 정확하게 저 당시에 주어가 누구인지는 사실 앞뒤 문자가 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맥락이긴 합니다. 아니요, 제가 예. 댓글팀, 그러니까 저 조사가 빠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국어 문법에 맞추려면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에 비방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이 생략된 상황인데 이제 맥락은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댓글팀을 활용해서 마치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댓글팀이 있는 거예요. 그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주변에 비방을 했다. 그런 소문이 있다. 소문이 있다. 이런 맥락 아닐까요? 이거 좀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제 제 말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좀 다툼의 여지는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멸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드루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경수 당시 이제 전 경남도지사가 그 관련된 내용을 문자 보고만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에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이 문자가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적어도 그 당시에 선거 총책의 책임을 맡고 있고 예. 정말 선거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 좀 따져보거나 혹은 그 어떤 선을 긋거나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당시에 풀 스토리 라인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문자가 5차례 뭐 15일부터 23일까지 오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상간에 공식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17일에는 김경률 당시의 비대위원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말이 앙뚜안했다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불쾌감을 자아냈다는 반응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전해졌고. 아니 김건희 여사가 네. 실제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경률 최고위원의 워딩이 네. 가슴 아팠다. 그러니까 17일날 그런 얘기가 네. 있었고요. 18일에 그 이튿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눈높이에 맞는 뭔가 조치를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은 네. 신윤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9일날 문자는 간 거고요. 네. 처음에 김규환 논설실장이 공개했던 문자는 김경률과 한동훈 그 다음에 있던 19일에 있던 문자를 공개한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있은 다음에 친윤계 스피커들이 네. 사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21일 날 점심에 네.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예. 윤재욱 원내대표, 예. 한동훈 당시의 비대위원장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퇴 건의를 했다라는 그렇죠. 바로 곧판에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소개했던 문자가 23일 날 당도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사퇴하라는 요구를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련의 정치적인 윤환 갈등이라 불리는 파장, 네. 한동훈을 밀어내려 했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그런 문제와 핵심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그냥 문자만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날의 상황과 맥락을 예. 주변부의 맥락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때 사퇴를 권유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또 본인이 그럴 일 없다라고 이제 뭐 얘기해서 도대체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논란이 궁금했는데.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악의가 맞아 떨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9일 날 문자에서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을 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 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1월 19일 문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사과를 한다는 것이
이게 뭐 정말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할 의향은 없는데 네가 자꾸 사과하라고 하면 내가 사과할게 이런 태도로 인식하겠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근데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그 김 여사가 생각해가지고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굳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득하려고 했었냐라고 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받아가지고는 당 차원에서 기획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는 둘 다 결국은 이제 보기에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도 있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논쟁 자체가 왜 자꾸 사과냐 아니냐로 좁혀지는 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수사이거든요. 네.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9월이면 이원석 검찰총장 바뀐다라고 하고요. 뭐 승진성 좌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나면서까지 검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그때 사과를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만 끝날 수 있는 논쟁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냐면 1월 19일 문자에서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을 때 저게 진정성이 있어?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과하면 그다음에 책임져라. 네.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그 뜻을 따르겠다. 다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 100번, 1000번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속된 말로 토를 달고 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그건 한동훈 캠프 측의 설명도 굉장히 뭐 이렇게 불가이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그 여사가 그 비대위원장 공당의 그런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앞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상대방으로부터 헷갈리게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그 사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KBS 박장범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서 네. 우리가 보기에는 온전한 형태의 사과를 한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박절하지 못한 예. 그 김건희 여사 실책으로 돌리긴 했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사과가 없어서 당시에도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결말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은지 기자께서 정확한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네. 의혹 사건, 양평 고속도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과 문제로 논점 이탈을 하면서 판을 흐리는 거죠.